수많은 기대 속에 베일을 벗었던 오징어 게임이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10일 연속 전 세계 1위를 탈환 중인데요. 이와 더불어 해당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부터 인물, 심지어는 도시락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해당 드라마에서 나오는 요소들은 한국인에게만 추억을 소환시키는 소재들이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요소들로 가득한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런 생소한 게임들이 흥미를 불러일으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오징어 게임2를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수상은 불발되며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으나 드라마가 공개되기도 전에 후보에 올랐다는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에서 시즌을 나누게 될 때 시상식에 대한 기대감은 접었다라고 표현하며 노미네이트가 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1년 동안 나온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후보에 올리는 골든글로브에서 공개가 되지도 않았던 작품인 오징어 게임2를 후보에 넣은 것만 보더라도 시즌1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시즌1은 자연스럽게 한국 배우들을 글로벌 배우로 성장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특히 주인공 성기훈 역을 맡았던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하여 미국 배우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꿈꾸는 배역을 맡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로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사랑에 맞지 않는다는 스타워즈의 제다이 역을 맡게 된 것인데요. 제다이는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중요한 역할로 평화를 숭상하는 무력 조직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워즈의 모든 주인공들이 제다이였던 것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물이었으나 해당 세계관에서 동양인 제다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동양인 제다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정재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가 맡은 역할은 더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가 영어로 연기를 하느냐는 것이었죠. 해당 드라마는 미국 제작진들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였기에 영어 대사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에 그의 연기가 제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해당 드라마의 첫 화가 방영되고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어 실력에 놀라워했으며 한 번 나오고 많은 조연이 아닌 드라마를 주연의 역할을 이정재가 하고 있었기에 더욱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연기력 논란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해당 캐릭터 본인처럼 보였기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정재는 자연스러운 영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발음 교정, 끊어읽기 등을 계속하다 보니 혀 양쪽이 다를 정도가 되어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다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영어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이정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이정재보다 전에 해외에서 여러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도전을 꾀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병헌입니다. 이병헌은 한국에서 연기로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연기로 인정받은 바 있는 배우인데요. 그는 할리우드로 진출하기 위해서 단역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외로 향했었습니다. 그래서 맡게 된 역할이 지아이조의 스톰 섀도우 역이었는데요. 시리즈 첫 번째에서는 많은 분량을 선보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그의 연기와 액션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두 번째 편에서는 확실히 처음보다 분량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해당 캐릭터에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영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다른 연기를 내보인 이병헌은 점차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참여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그가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능통한 영어 인터뷰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헌 특유의 중저음은 할리우드에서도 좋아하는 톤이었는데요. 특히 한국어를 할 때와 영어를 할 때 목소리 톤이 비슷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각자의 언어에 따라 성대를 사용하는 것이 달라 목소리 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병헌은 이런 사실을 극복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할리우드 진출을 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은 유독 어려운 일입니다. 문법이 다르며 발음 자체도 한글과는 다르며 언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명사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스페인어 혹은 불어와 비슷한 단어는 있지만 한국어와는 단어가 완벽히 달라 단어를 전부통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수준에 오른 것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병헌이 해외에서 더욱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어에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 유머 코드 또한 한국과 미국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같은 타이밍에 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지닌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해당 농담에 함께 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 유머와 예의 없는 것의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예의 없이 보이지도 않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농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You've been traveling together as partners for some time. Tell me a little bit about creating the chemistry with Ethan Hawke and how you two work together. Yeah, in the script, we are best friends, and we travel a lot, and we always do anything together. We got to be closer very naturally on set. So yeah, we smoke opium a lot. Maybe that's why. In Canada, we don't talk about that.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터뷰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기에 할리우드에서 이병헌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잘할 정도이니 타고난 언어 능력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전혀 아닙니다. 2명의 영어 강사를 두고 1명은 발음 교정을, 1명은 내용 습득을 위한 연습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하루 온종일 붙어서 해당 강사들에게 교습을 받아 이 정도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 없이는 실력이 있더라도 결국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그렇기에 통역사들도 그의 능력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을 통역사라고 소개한 인물의 글을 발견하게 되어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며 제가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통역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기업의 동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국어가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언어에 뛰어들었는데요. 솔직히 블루오션은 맞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지는 않더군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지금 같은 위상을 지니지 않았던 시기라 그다지 통역이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동시 통역사로만 활동하고 싶었으나 간단한 서류 작업에 번역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언젠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점차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으며 동시에 저에게 통역을 요청하는 횟수도 점차 늘어났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에게 언어를 잘못 골랐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언어를 배우라고 부추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언가처럼 언젠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날이 올 것이라며 두고 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저는 틈틈이 한국어를 더 공부하기도 했고 시간이 남는 날에는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도 거쳤습니다. 물론 모두들 그다지 쓸모가 없을 것이라며 혀를 찾긴 했지만요. 저도 힘든 일이긴 했습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문법부터 시작하여 발음하는 것, 작성하는 법까지 무엇 하나 겹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 어떤 글자보다 과학적이었으며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발음이든 발음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더군다나 한국어를 한번 배우면 그 재미에 빠져서 계속 배울 수밖에 없다는 매력도 존재했습니다. 영어로는 그저 빨간색에 불과한 단어를 붓다 빨갛다 불그스름하다 시뻘겋다 등등 다양한 표현을 하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일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통역하는 것에 갈수록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한 배우의 통역 대타를 맡게 되었는데요. 담당 통역사가 몸이 안 좋아 저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기에 해당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었으나 그 한순간의 경험이 한국이 곧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험이기도 했죠.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만난 그는 한국인답게 예의 바르더군요. 저는 한국 영화로 한국어 연습을 하기도 했기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저를 보면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으며 그저 통역사에 불과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었는데요. 지켜본 결과 그는 꾸준히 영어를 연습하는 노력파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역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 영어를 잘했는데도 자신의 연기에 조금이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디렉터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저에게 통역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연기력으로 알아주는 배우라는 것을 알고 있던 저에게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신인처럼 하나 노력했으며 누가 봐도 고생스러운 상황인데 그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내기도 하며 캐릭터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만 보였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잠깐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미국 문화에 흡수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시기였기에 그의 행동은 몇 년 동안 한국어만 공부했던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미국인도 몇몇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 통역사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들만큼 한국어 혹은 영어로 통역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없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미국의 문화마저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완벽하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배우의 통역을 맡으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그가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 한국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차후 제가 일본 통역가인 친구를 만났다가 일본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제 친구는 유명 일본 가수의 통역을 맡게 되었었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그들이 직접 몇몇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발음을 교정해줬음에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발음했다고 합니다. 조심스레 다시 권고했음에도 자신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해당 가수가 영어를 했음에도 미국 인터뷰어가 알아듣지 못하여 통역사가 다시 말을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이 정도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제가 한국어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예상했듯이 미국에서 화제가 된 한 프로그램에서 그 배우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말이죠. 제가 일주일 정도 통역을 맡았던 배우는 바로 이병헌이었습니다. 프론트맨을 영어를 듣는 순간 바로 그를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좋은 목소리 톤을 가졌으며 제가 통역을 맡았던 그 시기보다 확실히 영어가 늘었더군요. 그가 더 성장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소름이 돋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은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것만 같았거든요. 당시 우울증처럼 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테니 통역사를 포기할까 싶었던 시기였는데 그를 보니 다시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계속 노력하던 그가 생각났거든요. 아직도 그 노력을 계속하는 듯하여 한국인이라면 다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까지도 통역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많은 사랑을 받는 덕분에 제가 할 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선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할 따름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하여 한국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인지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 듯한데요. 이외에도 오징어 게임2의 열풍에 따라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유는 앞서 경험을 이야기했던 주인공이 했던 말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한국이 이번엔 어떤 이유로 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되네요. 해당 글은 한국 내거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논란의 주인공인 중국인은 6.25 한국전 참전용사를 후원하는 기업에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대항하고 한국을 도왔다라며 한국전 병력지원국에 중국이 빠진 것을 보고 항의함과 동시에 이 기업을 향해 깊게 알아보고 후원해라라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국 기업의 답변에 중국인은 황급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수십 년간 왜곡을 일삼아온 중국과 중국인에게 일침을 놓았고 이 외에도 올바른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를 알렸습니다. 실제 해당 기업은 한국전쟁 역사의 진심인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 있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통쾌하다며 호평을 쏟아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이 기업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온 참전용사의 참혹한 현실을 알린 것입니다. 한국의 자유를 위해 6.25 전쟁에 직접 자원했던 김영길 참전용사. 그는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오며 평생을 고통받아왔습니다. 또한 현재 피부암이란 병까지 앓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씻기가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그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참전용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국내 기업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하였고 피부암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에게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는 바뀌어가는 화장실을 보며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현재 참혹했던 이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참전용사는 그 모습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였고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하며 몇 년 만에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 제공, 10,0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의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현재 인프레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또 한 번의 기적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던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태극기 키링을 공개한 것인데요. 해당 태극기는 전쟁에 자원한 경주 학도병들이 출정 전 자신들의 의지를 서명으로 남긴 것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등 희생정신을 담고 있으며 이곳은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거쳐 정말 그대로의 태극기를 구현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이 태극기는 역사를 담아내고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일상 속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차키, 가방, 휴대폰 등에 달 수 있는 키링으로 개발을 한 것인데요. 또한 해당 상품 역시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전용사님의 소식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 후원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전용사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